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간 넘긴 김 씨라고 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평생을 직장에서만 살다시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아침 일찍 눈을 떠 출근하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삶이 3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잠만 자고 저 역시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부부에게는 늘 가슴 한편에 품고 있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 후에는 해외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해본 취미 생활도 실컷 하며 여유롭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 은퇴하면 유럽 배낭여행 꼭 가자고 약속하며 힘든 직장 생활을 버텨냈죠. 언젠가 남편과 저는 퇴직금만 모이면 그 돈으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자며 밤늦도록 여행 책자를 뒤적거리곤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상상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을 때 저희 부부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넉넉한 액수를 보며 이 정도면 남은 여생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 같은 시간 뒤에 찾아온 현실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보낸 시간들은 짧았고 차가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겪었던 좌충우돌 은퇴 후 이야기를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0년이 넘는 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어깨는 늘 뭉쳐 있었고 손목과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숫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젊은 시절부터 한 땀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콜로세움, 프랑스의 낭만적인 에펠탑, 스위스의 웅장한 알프스 설경까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여행을 즐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던 작은 집들과 알록달록한 지붕들,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낯선 언어와 흥겨운 웃음소리, 그리고 입 안 가득 퍼지던 현지 음식의 향연까지.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 앞에서 남편과 저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서로에게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가 이 꿈 같은 여행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고 현실은 냉혹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꿈만 꾸고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 여행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 사치는 괜찮겠지 하고 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물가는 저희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샌드위치 하나도 10,000원이 훌쩍 넘고 커피 한 잔에 7,000원씩 하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은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체감해보니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행 중간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건강 악화까지 겹쳤습니다. 파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해외에서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더군요.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비싼 진료비와 약값은 물론이고 남편이 입원하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숙소 연장까지 해야 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간신히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 겨울 내내 찬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베란다 창문도 삭아서 찬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교체해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나 지출하는데 고정적인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희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제야 저희는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 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매일매일 저희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러다 돈 다 쓰고 굶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잠을 설친 날이 많아지자 남편과 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며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유럽 여행 가자고 해서 돈 다 쓴 거 아니야. 내가 가자고 했어.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같은 유치한 말다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라는 말이 서로의 입에서 자주 터져 나왔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은퇴 후에도 골프 치러 다니고 손주들 돌보며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과 저희의 처지를 비교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 저희만 이렇게 힘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던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저희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서로를 탓하며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로에게 짜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희를 일깨웠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그날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영수증 하나까지도 버리지 않고 챙겨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록해보니 저희가 얼마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마시던 카페의 비싼 커피 한 잔도 끊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저희를 움직였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쌓여야 큰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서 해본 적 없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부터 아파트 경비까지 마다하지 않고 여러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버텨내려는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동네 마트에 파트타임으로 나가볼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 취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발품을 팔아가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간절히 노력한 끝에 다행히 남편은 동네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보조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던 남편에게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활력소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 준비도 돕다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외에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은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만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가볍게 운동을 하고 식단도 건강하게 바꾸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위주로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으니 이전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지 않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저희 손으로 직접 일궈낸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는 저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막연한 낙관이 아닌 철저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때의 저희는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그저 퇴직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더군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절약하며 재정적인 안정감을 찾고 동시에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소박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함께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더 단단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저희 부부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둡니다. 비상자금을 따로 모으고 노후 자금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계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희의 상황에 맞는 은퇴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재정 상담을 받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 문제로 서로에게 짜증내거나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노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힘든 세상이니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교훈을 잊지 않고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유럽 여행 갈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좀 더 현명하게 계획적으로 다녀와야죠. 이번에는 덜렁거리지 말고 미리미리 다 알아보고 준비해서 가야 해.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희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저희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은 아르바이트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고 저 역시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며 살아갑니다. 거창한 목표는 아니지만 소소한 성취감이 저희를 움직이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처럼 은퇴 후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유럽 여행이라는 꿈을 줬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만 그 경험을 통해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요. 그때의 어려움은 결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느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히 들을게요. 함께 힘든 시간을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